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권발로 워낙 큰 이슈가 터져서 오늘은 관련 소식으로 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국민 걱정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그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여권의 대응 전략에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에 좀 힘이 많이 실렸었거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주말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면 지난주 한 위원장 발언은 한 위원장 단독으로 좀 결심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국민 눈높이나 국민 걱정 이 정도 워딩까지는 저는 이제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더 나아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그 가방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다 봤지 않습니까? 첫째, 어떠한 민원이나 청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돌아가신 이제 선친 아버님과 친분을 이용해서 고의로 접근한 이런 이제 공작이거든요. 어떤 청탁이나 민원 이런 게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방을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파우치 요구하거나 적극 수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놓고 간 거죠. 놓고 간 거지. 이걸 요구하거나 받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버리면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래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세 번째 그대로 이제 그 부속실 통해서 원칙에 따른 이제 보관해 둔 거예요. 이걸 1년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혹시 들고 다니냐? 들고 다니면 이게 또 찍으려고 공작을. 그리고 이제 총선 근처에 와서 폭로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공작 중에 공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그 사기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제 그 목사를 공개하기는커녕 김건희 여사 보고 이제 그 뭐 사과해라 해명하라 이런 요구가 타당합니까? 이거는 정쟁을 떠나서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갈등이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이런 사과 요구 여기서부터 이게 갈등이 나왔고 그게 좀 너무 과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이런 이제 분들에게 발언을 제재해야 되잖아요. 뭔가 앞으로 이런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눈높이, 국민 걱정 이걸 하면서 이게 갈등이 폭발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청탁이 없었다고요? 그런 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인지 왜 몰랐습니까? 이 명품의 명칭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간 쇼핑백에 넣어서 그걸 줄 때 여사의 발언이 뭐였습니까? 이런 거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수수했습니다. 마치 이게 처음이 아닌 듯하게 느껴지는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피해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취재 방식이나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현직 영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게 집권여당의 당 대표 지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라는 금기를 건드렸다는 이유에서 축출당할 일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집권 여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의 본질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입장차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김 여사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 오늘도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 없다. 이렇게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앞으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출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예. 이 갈등을 봉합하려면요, 저는 양측에 다 이제 제가 촉구하면 첫째는 이제 윤 대통령은요, 좀 더 모든 걸 포용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포용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김경률 비대위원 지금 이제 혼자 진행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 저는 폭넓게, 통 크게 다 포용해버리라. 아예 김경률 비대위원까지도 포용해서 오히려 이제 통 큰 모습, 대인배다운, 이게 윤석열 다움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두 가지만 건의하면, 첫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거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에서. 더 이상 해봤자 분열밖에 안 되고, 이거는 야당의 분열 공작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마라. 이걸 분명히 당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조금 자꾸 차별화, 그다음에 홀로 쓰기, 뭐 쓴소리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원팀으로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원팀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책의 좋은 점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치러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차별하면 하면 오히려 기존의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 분열이. 자꾸 저는 야당의 조언에 따라 또는 이준석 대표 조언 따라가는 것 같아. 무조건 차별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 되면 안 된다. 아바타 되면 안 된다. 이걸 저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을 보수인지 진보인지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전략만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몇 프로고 부정이 한 60 되니까 오히려 차별화를 해야지 중도층 한 10% 끌어오면 이길 수 있지 않냐. 이게 아주 순진무구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별화되면 윤 대통령 지지하는 30 몇 프로는 가만히 그대로 한 위원장 지지하고 중도만 옵니까? 오히려 지금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탈 비슷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치면 일단 30% 그냥 먹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좋은 정책을 통해서 중도로 나가면서 좀 끌어오는 이렇게 원팀으로 나가야지 차별화로 가서는 오히려 선거 망친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 문제는 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선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어떤 여론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오면은 거기 곱하기 3을 해서 90석 정도가 나오는 게 통상적인 예였다라고 진단을 하던데,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만족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과반 의석 정도를 하지 않고 정말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받는 걸로 총선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면 이 전략이 맞겠죠. 기본적으로 총선이란 대규모의 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중도층의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수도권 신경 쓰겠다, 뭐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하면서 룰도 손질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전환하겠다.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높지 않습니다. 민심 위반 심각하다고 봐야죠. 이 상태로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총선 채비자들 더 그런 위기의식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상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의혹 해소하라는 게 어떻게 야당의 분열 공작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인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정말 공작을 할 거라고 하면 민주당이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도로 가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요, 김건희 여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분열과 혼란상은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친윤계 핵심인 이용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행태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요. 화면의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수 있다며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의원 단톡방에 올려서 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결국 당의 결정이 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용 의원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조직적으로는 압박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가 상당히 그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또 대안도 지금 이게 마땅치 않아요.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팬덤이나 그쪽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적으로 이제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대통령이 어떻게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뭐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당원으로서 이제 그 지지한다 안 한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그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몰아내는 이런 이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대안도 없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팬덤이나 또 이게 인기도 있는 거고요. 과거 지도부와는 다르다. 예. 김기현 대표가 좀 틀리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모든 걸 봤을 때 뭐 일사불란하게 또 친윤 의원들도 이게 본인 공천이 더 급하거든요. 본인도 공천 받아야 되잖아, 한동훈 위원장한테. 따라서 이제 그 조직적으로 뭉쳐서 한동훈 물러나라 이렇게 몰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도 1호 당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거는 표현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러다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신임을 거둔다면 이러면 이게 여권의 대분열로 이게 선거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서 대포용을 좀 하시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타협책으로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노선 원팀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좀 이게 고민해보는 따라서 이게 타협 외에는 저는 뭐 공멸을 피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예, 그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멸이다, 자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친윤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제 이제 이용 의원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고 이게 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어제 그 이용 의원 같은 그 친윤계 움직임에 당내 현역 의원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과거처럼 뭐 호응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뭇 과거와는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당을 어떻게 처우해 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전 대표 다 사실상 축출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막 당 징계위에 회부하고 그랬죠. 지금 그럴 수 있는 국면 아닙니다. 오늘이 총선이 79일 남았거든요. 시간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공식 일정까지 불과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격노했다라는 저는 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치러야 되고 대안이 없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가 와서 대체하더라도 이 당 분열 상황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 체계와 윤석열 대통령 체계가 같이 갈 때 이거는 미봉 체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데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워딩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4월 10일 이후에 꼬일 것 같다라는 취지로 측근에게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른바 심기를 건드리고 사실상 금기어인 김건희 여사를 뭔가 타겟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둘 것인가, 후과를 치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직자인 거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은 아주 큰 틀거리에 어떤 당과의 교섭을 하고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물러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그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걸 직권남용으로 처벌했던 게 윤석열 전 검사였던 겁니다.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까지 남겨놓고 앞으로도 여러 곳에 지뢰가 있는 채로 총선을 치른다? 그냥 미봉책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과 좀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파국까지 가지 않겠다는 아직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관측도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는요 아직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아직 남아 있는 이런 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 30년에 걸친 오랜 이제 그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위원장도 좀 이제 그 오죽하면 일부 이제 그 국민 여론이 사과해야 된다. 내지 이제 좀 이게 진술을 해명해야 된다. 이런 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우려가 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뭐 노골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한 위원장이. 따라서 물론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게 아직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사회가 벌어진 건 아니다. 얼마든지 저는 다시 한번 이게 그 합칠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도 이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태가 좀 터진 그 시점도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오늘 그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 대상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김 여사 이슈를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뭐 수도권이라든가 뭐 험지 출마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친윤 핵심 그룹 간의 어떤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친윤 핵심 그룹이 이제 누군지도 이미 그 장재현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제 이미 뭐 좀 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친윤 핵심이 이제 그 어딘지 제가 이제 이철규 의원 정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대립 구도로 해석하는 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수도권 출마자들이 볼 때는 자꾸 이게 여론이 김건희 여사 사과 이런 게 여론이 좀 높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 그걸 요구하는 그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의 절박한 이걸 제가 이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좀 역사에서 한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해고록을 쓰고 있잖아요. 가장 후회하는 게 사과였습니다. 사과할 때마다 사과하면 이게 매듭이 됐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지고 결국에 5% 되고 탄핵되고 구속까지 사과를 몇 번 했습니까? 아까 이용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역사에서 얼마 전에 예. 보수가 괴멸될 때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이 김건희 여사 사과도 논란의 종결이 아니고 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과하면 야당에서는 봐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수사해야지. 수사하면 또 이게 특검해야지 미진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세를 펴게 됩니다. 따르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저는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선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수도권 출마자들도 자꾸 이게 이런 차별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좀 각오로
헌신해서 이게 대통령이 선거를 뛰겠다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뭐 서 변호사님께서 네. 뭐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그 여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네. 좀 분란이 형성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제2표결을 지금 쌍특검법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예. 대통령과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죠. 당과 그 정당이 그 정부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다? 서울 수도권 선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했던 거예요. 수도권과 TK와는 기류가 다르다. TK는 정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치적 공작의 노림수에 이건 휘둘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당 안에서요. 윤재욱 의원 어디 지역구십니까? 달서시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본인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명품백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고에 환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래야 돌려줄 수도 없다.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과 관련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에 한정됩니다. 명품백이 어떻게 직무와 관련이 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지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까? 여러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어떤 궁금증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총선을 치른다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중심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계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누어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서 변호사님, 방금 전에 그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던 대로 그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정 갈등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이제 김 여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공세를 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기하셨던 그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당무 개입,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 8개 이상 부서가 총동원돼서 그 처벌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이런 게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을 주장할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하명수사부터 어떻게 해가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윤심 한심 싸운다는데 본인에게 친명 비명 지금 공천 전쟁 중이잖아요. 민주당도 무엇보다 홍익표 원내대표 뭐 판결문을 보세요. 그거는 이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의견서가 20 얼마지 몇 억이라는 게 지금 이제 판결문 보세요. 이익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 더 의견서보다 더 확실하게 판결문인데 거기 이익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왜 그건 언급 안 하고 앞에 의견서만 언급합니까? 이게 저는 잘못된 거고요. 결국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 전체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를 이렇게 집중 공략하는데 김건희 여사 줄리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아니에요. 주가 조작부 아닙니다. 학력 위조한 범죄자 아닙니다. 대부분 가짜뉴스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 보수 세력이 그게 추종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똘똘 뭉쳐 한 팀으로 가야지 김 여사 계속 공격하면 선거 이깁니까? 저는 지금 여기 일부 출마자들 제대로 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네. 여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 일각의 요구대로 사과를 했을 경우에 아까 이용 의원 그 의견도 보셨습니다만 네. 과연 야권이 거기서 멈추겠느냐, 다른 걸 또 들춰내서 끝없이 계속 그 공세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방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과거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령 뭐 김정숙 여사 뭐 의상비 관련된 것들도 네. 있고 왜 그런 거 동일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하면 수사 요구할 거고 수사 요구하면 이후에 특검 요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한다고 그랬죠. 뭐 한 달 이상 그냥 우물쩍 어떤 움직임도 없다가 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일단 조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현직 영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한다는 장면을 국민들이 상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친을 팔았다, 선친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해서 뭐 감정에 호소했다. 그런다고 명품백을 받은 게 용서가 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법인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암묵적인 청탁이라는 개념도 법률적으로 확립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조차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는 왜 반성하지 않고 하느냐. 아까 울산 함영수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최소한 수사받고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닌 게 아니라 긴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인 게 정확한 상황 설명입니다. 왜?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계속 갖고 있으면서 기소, 불기소 여부조차 검찰이 판단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건 전례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치외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라는 원칙을 그걸 다 좀 진행해 줄 것이라는 국민적인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요? 전 정반대로 가고 계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어떤 선택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총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김정숙 여사 네. 그 의상비, 특활비 사용 의혹이라든가 그 이재명 네. 대표 부인의 어떤 법카 사용 문제 이런 거 네. 이제 여권에서 계속 제기하는 거 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중 여사 네. 이 의상비와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다만 공개를 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그 대통령의 의상비와 어쨌든 공식석상에 쓰는 것이니까요. 그게 과도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 수수와 동렬해서 거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있죠.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초밥을 샀는지 샌드위치를 샀는지 식당을 삭삭이 뒤졌죠. 그 정도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원하는 수준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사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가장 먼저 들춰낸 김경률 비대위원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전에 이 김 비대위원에 대한 경질 요구가 먼저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김 여사 가방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건 TK의 시각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사과와 해명 요구 발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이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그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뭐 두 가지가 저는 부적절한 발언인 게요. 이분이 이제 그 뭐 시민운동 할 때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비대위원은 이제 그 최고위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발언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유튜브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이것도 저는 사과한 걸로 알아요. 사과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TK 하고 이제 갈라치기 한 거 있잖아요. TK에서는 이제 뭐 공천만 되면 다 되니까 수도권하고 그게 다르지 않냐. 요 부분이 문제됐는데 오늘 사과한 내용 오늘 이제 그 두 개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수 쪽의 여러 여론을 보면 상당히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이게 비판이요. 상당히 그 높습니다. 비판이. 저는 실제 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대위원이 이건 나가도 이게 한참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청탁을 받고 선물을 요구해서 그 받아서게 들고 다니며 썼으면 제부터 이게 김건희 여사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동영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사치 김정숙 여사를 거기에 비교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거기에 비교합니까? 제가 김정숙 여사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한복하고 신발을 한 번에 15컬레가 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관봉권 빳빳한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김 여사님 그 대통령도 월급 받거든요. 그 월급에서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건 살 때 돈을 인출한 증거만 내면 내가 방송에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새돈 관봉권이 특활비라면 이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게 부적절했고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은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것까지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나 언론의 자유가 있고 말할 자유가 있다. 내를 아무리 욕해도 나 포용할게. 뭐 우리 부인을 욕해도 포용할게. 이렇게 좀 대인배다운 모습 보여주면 이게 윤석열 다움입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비 가운데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큰 모습으로 한번 김경률 회계사까지 옛날에 친했어요. 옛날에 사저에 불러서 저녁도 대접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창출할 때 김경률 회계사 공이 큽니다. 조국서 과거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김경률 회계사를 한번 껴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거취회의가 더 여권에서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본인이 몸을 사리더라고요. 일단 사과를 했고요. 저는 사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TK 관련해서는요. 근데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에 예.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저도 왜냐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목소리, 오늘도 기자들이 이 비대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 견지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의 저자로 유명하죠. 기득권화된 진보에 대한 공격 그리고 비판을 가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갔을 때도 이래서 정치적 히스토리를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출마한다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사과하라는 말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변모를 묻을 때 함구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중잣대로 보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경률 회계사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는 공세의 수위를 한껏 눕히고 누구에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는 인상을 정치인이 준다면 그게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놓여진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그 목표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됩니다. 이게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전격적인 수용 방안 여러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그냥 없었던 일처럼 간다? 이 부분으로 간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그냥 이견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관련된 거 하나만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친명 원외 조직이 이 친문계 불출마를 압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를 친명 대 친문 구도로 보고 있던데 사실 그 친문에 속하는 전대협 세력과 그 친명에 서 있는 지금 한총련 세력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조직적이라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들 이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자기 정치를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득화된 기성 정치인과 본인의 대립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불출마를 종용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압박을 넣기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거 너무 오래 한 거 아니냐, 586이 퇴진할 때도 아니냐 이런 기치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친문 구도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이 정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정치적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정확하게 이제 그 표현하면요, 친문 원내 전대협 세력과 그다음에 친명 원외 한총련 세력 간에 지금 완전히 내전에 준하는 싸움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이해찬 대표는요, 아무래도 이게 좀 이게 전대협 세력하고도 상당히 그 일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전대협 세력 중에 일부는 좀 이게 공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의견도 전달한 걸로 보이고요. 공천 관련 얘기를 했을 거다, 두 사람이. 예. 지금 그렇게 여기 보시는 거죠. 80일 전에 만나서 공천 관련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마 저는 이제 그 전대협 세력 중에 일부는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 내지 그리고 이제 그 비례를 어떻게 제도를 가야 될지, 그다음에 비례를 어떻게 공천해야 될지 이런 데 전적인 이야기. 최근에 친 문재인 세력에 대한 엄청나게 공격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우려나 예. 상당히 그 몇몇을 구제하는 이런 공천 이야기 있지 않았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